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좀 살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이 책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인생은 왜 힘든 걸까? 라는 책인데요. 조금이나마 읽으시면서 위로받고 인생의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생은 이토록 힘든 걸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한 개인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여정을 인생이라 말하지만 진정 그것이 전부일까? 과연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이라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이 이토록 힘겹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생 사용 지침서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모두 인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했고 모호함 속에서 막연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목적지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도 없이 덮쳐오는 높은 파도와 맞서 싸우며 인생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올바르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공통된 하나의 정의이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나만의 정의와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명확한 정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혼란과 방황을 잠재우고 좀 더 편안한 항해를 허락해 줄 것이다. 한 번의 생은 하나의 마디이다. 한 번의 생은 하나의 마디이다. 한 번의 생 속에서 체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의 마디는 더 단단해지고 완전해진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과 경험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인생이란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면 이번 생은 낭비된 생이다. 마치 멋진 그림을 그리려다 실패하여 구겨지고 버려진 도화지처럼 물론 실패하여 구겨진 그림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능숙해지고 성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패 역시 그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며 성장을 위한 습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번 생에 들어오면서 배우고자 목적했던 과정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서 비슷한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각자의 생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생애 곳곳에 펼쳐진 관계들과 경험 속에서 배움과 깨우침의 기회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면 이번 생은 좀 더 의미 있어질 것이고 목적지를 향한 여정은 좀 더 짧아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생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 속의 한 마디이고 그 마디에서 자신만의 깨우침과 의미를 잘 찾아내어 소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다음 마디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상처에 너그러워지는 마음이 필요해. 때로는 상처받아도 된다.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각해보자. 아주 비싼 고가의 제품을 들여와 매일 정성껏 닦고 보듬어도
살아가노라면 생활 스크래치라는 게 존재한다. 하물며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살아 움직이는 삶 자체가 타인과의 만남과 부딪힘을 통해 엮어가고 연걸어가는 과정이 아니던가? 타인은 분명 나와는 다른 개체성을 가지고 있고 개체성 다른 두 존재가 만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이 없을 수 없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누군가는 상처 입고 또 누군가는 상처를 준다. 결국 상처란 삶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또 그러한 상처를 잘 다독이고 다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완성되어 간다. 그런데 나와 내 아이 혹은 내 가족은 절대 조금의 상처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다면 그 기본 전제로 인해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때론 자신의 상처를 용납하고 흘려보내자. 삶 속에서 생기는 소소한 생활 스크래치들을 기꺼이 허용해보자.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상처에 너그러워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상처에 좀 더 넓은 허용치를 둔다면 상대에 대한 용서에도 더 넓은 허용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 지금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아프다면 그 아픔이 이미 이전에 당신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혹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쌓인 경험들 속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가슴에 담아뒀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저 그 상처를 안 보이게 슬쩍 덮어뒀을 뿐이며 때론 그 상처가 있었는지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었을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애써 없는 척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생살같이 아프고 쓰라린 상처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들추어져 그 속살을 드러내고 고통스러워하는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몇 마디 말로 그대의 상처를 건드리고 아픔을 들추었다 해도 그는 진정한 가해자가 아니다. 그러니 그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 어쩌면 그는 당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숨겨두지 말고 당신의 미래가 더 홀가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쯤에서 숨겨둔 상처를 꺼내 도려내고 치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다. 비록 그가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결과는 그럴 수 있다. 더욱이 진실은 어느 누구도 타인에 의해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 진실은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 상처받은 것이다. 어쩌면 상대와 다른 자신만의 견해와 관념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설픈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무조건 이기고 싶은 오만과 고집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임을 깊이 이해할 때 삶의 모든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